네, 안녕하십니까. 김광 소장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막 일어난 일들인데, 한 10여 년 가까이 키우던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이제 갑자기 아파가지고, 물론 전부 데려올 때부터 이제 지병이 있었는데,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가지고 너무 이제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미 이제 강아지가 심장 이제 부정맥이 이제 데려올 때도 좀 이상해가지고 얘가 강아지 가끔씩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이제 내려갔더니 심장 부정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심한 운동이나 이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된다 뭐 그랬었는데 또 별 탈 없이 이렇게 잘 이제 데리고 이제 길러왔었는데, 뭐 하여튼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제 좀 이상해져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니까 또 지병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악화돼서 이제 동네 동물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심장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이제 폐로 이렇게 폐에 물이 차는 그래서 이제 폐수종인가 뭔가 그래서 이제 폐에 물이 차고 그다음에 뭐 대장에 무슨 또뭐 돌덩어리인지 뭔지 뭐 결석인지 뭔지 막 있다고 막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어봤어요. 치료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응급 입원을 해야 된다. 응급 입원을 한 3일 정도를 하고 이제 일단 폐에 물창을 빼는데 이게 이제 그 치료를 해도 뺀 다음에 이제 약을 하루에 2번씩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을 하루에 2번씩 먹여도 폐에 이제 물이 다시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뭐 이제 그 나이 먹은 이제 강아지들은 이제 얼마 못 살고 그렇게 해도 이제 조금 이제 젊은 어린 강아지들은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뭐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치료를 하면 이게 좀 낫냐 하니까는 현 상태만 유지하지 더 악화되는 걸 막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강아지가 그냥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헉헉대고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는데 그게 이제 2마리를 키우는데 둘 다 이제 데려왔어요. 유기견이어서. 한 마리는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이게는 확실해요. 15살이 됐어요.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건강한 편인데 이제 집에 가 한 마리 나이가 얘는 이제 데려왔는데 데려올 때 몇 살인지 몰랐어요. 버리고 갔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가면서 이제 이사 가면서 그 집에다 그냥 얘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실 아저씨가 이제 그걸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걸 우리 애들이 봤어요. 봐가지고 불쌍하다고 막 이제 좀 막 한다라고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죠. 이미 안 그래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넓지도 않고 2마리씩이나 그리고 얘가 조금 커요. 그러니까 말티스 잡종인데 등치가 조금 있어요. 큰 편에 들어가요. 큰 편에 들어가고서 데다가 한 마리는 이제 작아요. 원래 키우던 얘는 작은데 그래서 얘가 그 나이는 아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키웠으니까 대충 한 12~1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데려올 때 한 2~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어리면 뭐 1~2살 정도. 네. 2~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치면 12~13살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병이 있었던 걸로 치면은 살 만큼 살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든데 근데 이제 이 강아지가 원래 키우던 이제 그 다른 강아지에 비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 같아 얘가. 사람 같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는 행동이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이 많이 갔어 얘한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뭔가 엄청난 그 업보가 있어가지고 죄를 저질렀던 업보가 있어가지고 현생에서 이제 이렇게 강아지로 이제 개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병득해로. 지병이 있는 개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한번 버림을 받고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데려올 때는 저는 안 된다. 지금 키우는 애도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내가 다 똥오줌 치고 다 돌볼 때니까 그게 말이 되나?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100%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다짐을 했어요. 당신이 다 이렇게 책임져 키우게 똥오줌 다 가질 거야. 나는 그거 못해. 못하고 가끔 뭐 예를 들어서 키운다면 이제 그 산보나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얘를 딱 키우다 보니 키우면서 보니까 얘가 그 개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보통 개들은 먹이 같은 거 보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덩치가 얘가 훨씬 커. 근데도 얘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그냥 물러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뭔가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짖어도 그 위에는 그냥 사람 같아 하는 행동이. 배려하고 막. 뭐 좋은 자리 같은 거 있으면 와서 뺏어가면은 그냥 물러나. 그냥 물러나고 그다음에 얘가 뭔가 어렸을 때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맞았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학대를 받았던가 모르는데 그게 구석으로 들어가.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놈하고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막대기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 때는 그냥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도 막대기면서 이놈 하면은 으르렁거려. 그러니까 얘가 뭔가 맞았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있어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미용실 동물병원에 동네 이제 미용실 같은 것에 털 이렇게 하고 발도 잘라주고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가서 얌전하게 섰는데 어느 때인가는 한번 그 미용실에 데리고 갔는데 미용실 가서 죽기 두드러 맞았는가 봐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뭐 미용실이나 이런 거 하면은 하고. 그다음에 차를 태우면은 얘가 막 안절부절을 못해. 그러니까 아마 차를 타면은 저희가 뭔가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든지 뭔가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렇게는 그런 느끼는가 봐. 그래서 차를 타면은 막 낑낑거리고 울었어. 그 외에는 진짜로 이렇게 그 우리 집사람 바라기야. 우리 집사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집사람 지금 말하면 말한 대로 해.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내가 산책 운동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하고 이렇게 또 그럴 때 보면 이제 이렇게 강아지, 개들 그런 습성을 보이고. 근데 하여튼 키우면서 얘가 꼭 사람 같다는 느낌이 그걸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러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 그냥 그날도 그냥 가서 엑스레이 사진 한 장 찍고 3일치 약을 지었는데 10만 원이 나왔어요. 뭐 이것저것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치료해서 이렇게 물 빼고 뭐가 하는데 한 100만 원 가까이 들고 이제 한 달치 약값이 한 20만 원 가까이 들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치료해가지고 얘가 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은 또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현상 유지 정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정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가 또 나이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를 더 또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동네 이제 동물병원들 입장에서 거기도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월급도 줘야 되고 임대료도 줘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또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것저것이 이제 부담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날 병원에를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갑자기 목요일 날 데리고 갔는데 그런 데서 이제 약을 지어와 뭐 3일분치를 받아와서 이제 먹이는데 효과가 없어. 근데 얘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지 보통은 약을 좀 안 먹거든요. 도망가고 구석으로 숨고 그러거든요. 약을 받아 먹어요, 얘가. 받아 먹더라고. 이렇게 이제 주사 그렇게 바늘 뺀 걸 주사기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오죽 고통스러웠으면은 그 약을 받아 먹어요, 쓴 약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고 이제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그때 마침 또 일이 있어서 잠시 또 이제 지방에 갔다 와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려고 했다가 뭐 안 간다고 그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지방에를 비행기 표가 끊어놓고 해서 이제 그게 할인된 그런 거라서 이제 그러니까 취소하면 이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또 갔다 하루 그냥 거의 그냥 아침에 갔다가 다음 날 또 아침에 다시 왔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알죠. 그냥 얘를 10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 거의 집사람이 다 키웠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얘가 다 돼서 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심을 하기 전에 뭐라도 좀 맛있는 거라도 좀 먹이고 담은 뭐 이렇게 2, 3일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좀 먹이고 이렇게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목요일 날 가가지고 금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지방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루께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올라왔는데 바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하룻밤을 이제 걔를 이제 돌봤는데 밤새도록 이제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옆에 떠다니는 강아지를 그렇게 그냥 뭐라 할까 얘한테 느끼는 감정하고 달라요. 너무 이제 막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근데 야 이거 이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또 고통받고 애들도 뭐 할 건데 애들이 이제 다 이미 이제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심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결심을 좀 해야만 우리 집사람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올라오자마자 더 이상 이렇게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은 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집사람한테 결심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이제 하다못해 담은 며칠이라도 좀 데리고 있으면서 좀 맛있는 거 먹이고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지금 병자 누워 있어 지금. 집사람 병자 누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얘를 오라 그래가지고 엄마 데리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안락사하고 화장하고 하라고 그랬다. 안락사는 한 8만 원 정도 들고 화장하니까 한 2, 3만 원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만원 단지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담았는데 이제 우리 애는 지가 이제 키우자고 해놓고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가서 이제 막 울었다 그래. 지가 다 울었다 그래. 우리 집사람은 이제 뭐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들어 누워버렸어. 하여튼 얘는 뭔가 이렇게 키울 때도 계속 사랑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야, 뭐 너 도대체 전생에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이렇게 죽겠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한 요거람을 가져왔는데 이제 고민스럽더라고. 이거 지금 이제 또 그날 어젠가 이제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는 또 약간 비가 왔어요. 약간 비가 왔어요. 근데 빨리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산에다 뿌리든지 어디다 하든지 해야 되겠더라고. 집에다 두면은 볼 때마다 또 이제 집사람이 또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저께 아침에 보자기에 이제 싸가지고 동네 산책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좀 햇볕 드는 데다가 이렇게 뿌려줬어요. 근데 비가 좀 와가지고 비가 이제 약간 왔는데 우리 집 바로 이 집 앞에 이제 산책하는 길 마주보는 쪽에다가 뿌려줬어요. 뿌려주고 왔는데 저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러줬는지 몰라도 나도 갑자기 좀 목소리도 좀 이상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이 이제 젊을 때는 인연이 생겨요. 만남이 생기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만남이 생기고 젊을 때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 생긴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 만남이 이제 이렇게 인연이 끊기고 헤어짐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얘가 이렇게
죽은 게 이제 내가 그런 나이가 됐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해준 것 같아. 우리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제 가슴이 아픈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인연이나 만남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서 그것들이 서로 좋은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가 이제 나이가 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뜻이나 이런 거다 관계없이 이렇게 인연이 이제 다하거나 이제 헤어짐이 시작될 경우에 야 이게 이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아프겠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나. 감당하기 싫으면 먼저 죽는 게 그걸 감당하기 싫으면 먼저 죽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지난 주말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참 이렇게 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 물론 이제 다른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정도일 건데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병들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렇게 동물이라도 짐승이라도 내 손으로 이렇게 안락사를 시킨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이게 살아있는 그 생명을 내가 무슨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아니고 내가 무슨 동물에 대한 어떤 그 의학적인 지식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 생명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 사실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70대 후반 때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병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제 한 2달 정도를 산소 호흡기로 연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막 3달 되면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미 이제 그 치료 불가능하고 하니 결심을 해라고 막 독촉을 해요.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집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한 2달 정도 병원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런 이제 결심을 하셨는데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워낙 이제 그 술 담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주 한 잔 들고 가시라고 여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소주 한 잔 드시고 가실라냐고.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미 이제 그 회생이 곤란한 이제 환자들 경우에는 병원비 이제 또 부담이 되지만 병원도 빨리 이렇게 병상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또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새 환자를 받아야 돈이 되거든요. 또 이렇게 치료해서 뭐 그 나을 가망이 있다라면은 또 하지만 전혀 이제 그런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도 이제 이렇게 자식된 입장에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좀 이렇게 회생 이렇게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병원에서 그렇게 뭐 자꾸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호흡기를 뗍시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결국에는 어머니만 쳐다본 거죠.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그 어머니도 이제 결심을 계속 못 하시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서 쫓겨날 무렵에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어쨌든 생명을 끊는 결정을 한다라는 게 정말로 이렇게 힘든 일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물론 세계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제는 그런 자이든 타이든 그런 이제 결정을 하는 그 나라 전체로도 시점에 와 있어요. 다들 이제 고령화돼가 지고 늙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 세대는 뭐랄까 조금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뭐 물론 뭐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다르잖아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 젊은 세대는 어린 세대들과 지금
이른바 이제 나이 먹은 세대들은 좀 다르잖아요. 못 살던 때 정말로 방 한 칸에 그래서 이렇게 온 식구가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던 그렇게 살았던 거하고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각자 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활하는 그런 이제 지금 세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라는 게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모들을 다 버리잖아요. 이미 외환위기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뭐 지금도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부딪히면은 형제가 뭐가 없어요. 일단 자기부터 먼저 살아야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할 거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자칫하면은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붕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부라면은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얘 한번 응급히 입원실에서 입원시켜가지고 이렇게 며칠이고 해서 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받는다, 뭐 이렇게 현상 유지만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핑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걸 느끼거든요. 부모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부딪히게 되면 부모를 누가 돌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 자식이고 부모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자식이 또 여유가 있다라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깨져버려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된다라면 아마 사회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사회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 특히 이제 동양보다는 서구 쪽은 그래도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서구 쪽은 부모 자식이 이미 성년 되는 순간부터 떨어져요. 이제 별개가 돼요. 일본도 그쪽이에요. 일본도 예를 들어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을 하면 이제 부모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이제 딴 사람이에요. 네가 잘 먹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네 문제야. 또 부모가 잘 먹고 못 살고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 부모 문제가 돼요. 남남이 돼 사실상. 근데 이게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이런 데서 뭔가 심각한 어떤 사회 붕괴나 혼란이 올 가능성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강아지 한 마리로 인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게 강아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강아지 문제를 이렇게 떠나서 넘어서서 이제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 한국이라는 한국이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짐작 내지는 그려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고령화율이 몇 %고 고령자가 몇만 명이고 600만 명을 넘었고 700만 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수치나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그냥 무감각하게 기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한 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 키우는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안락사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꼈던 것들과 이제 연관져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 죽으면 어떻게 슬퍼할 거예요? 이제 소장님 죽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볼 일 없지 하고 이렇게 못 본 척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 그렇죠. 물론 내가 정승이 된 적도 없고 하지만 그러니 이런 사회의 어떤 윤리나 도덕의 붕괴를 그나마 막으려면 빨리 지금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지금 해결책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부모 자식 챙기고 뭐 아픈 사람 챙기고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다 그냥
원수가 되고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을 넘어서서 원수가 돼요. 대판 싸움이 나요, 형제간에도.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아프실 때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지금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파서 병원 입원하면 그냥 장기 입원이거든요. 장기 입원인데다가 또 이렇게 간병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간병을 하는데 하루에 12만 원 간병비가 한 달에 36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병원비보다 더 나와요. 간병비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단순히 무슨 이렇게 복지를 강화하고 뭐하고 이런 문제로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세대 간의 그 괴리나 불균형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자력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무슨 개판으로 경제는 개판으로 망가지고 깨지고 있는데 무슨 기본소득이냐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냐 뭐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렇게 헛소리를 떠들어 봐야 그냥 거덜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거덜나죠. 지금 그냥 순식간에 거덜나고 있잖아요. 빚이 퍽퍽퍽 늘어나서 거덜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한 1년만 더 지속된 봐요. 만약에 이제 여기저기서 곡소리 날고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 문제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일반 국민들이 진지하게 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1990년대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 6번에 걸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 정권이 바뀌었고 3번씩 이른바 진보 정권과 보수 정당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놈이 정권을 잡아도 경제는 다 개판돼 왔잖아요. 계속 악화돼 왔잖아요. 악화돼서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지금 이제 제로 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충격이 없었어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성장률이 지금 툭 떨어져 버려가지고 2% 밑에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제 민간 부분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지경으로 와 있죠. 그걸 이제 이른바 이제 빚으로 이렇게 정부가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나 태양광 발전이네 뭐네 뭐 사회적 경제네 뭐네 소득 뭐 기본소득이네 뭐네 막 이게 뭐 그다음에 뭐 지원금이네 뭐네 이런 걸로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뭐 이렇게 퍼실러 되는 걸로 지금 연명을 이렇게 성장률을 뭐 조금씩 뭐 이렇게 1% 정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은 이제 폭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없으면은 민간 부분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이렇게 정권을 잡아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 실패했다는 거. 왜 실패했냐면 저쪽 능력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어느 놈이 정권을 잡아도 다 어떻게 됐네. 대통령 다 감옥 가거나 자살하거나 뭐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권력형 비리나 뭐 이런 걸로. 그다음에 전부 그냥 아니면 말고 뭐 내로남불 뭐 이렇게 식으로 막 이렇게 개판을 쳐왔잖아요. 뭐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뭘 어떻게 한데다 이미 이제 그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라고 하든 뭐 약간 좌빨 정당이든 수구 꼴통 정당이든 이미 이제 망가져가지고 고쳐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도 이미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구닥다리 차가 돼가지고 구닥다리 차를 무슨 그 페인트를 칠하든지 뭐 타이어 바퀴를 갈든지 뭘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새로 개조하는 비용이 더 들죠.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더 싸죠. 더 나았고. 그러니까 고쳐 쓰자라는 말들을 이렇게 이른바 이제 뭐 지금은 프레임이다 뭐다 하면 서로 취급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이제 저렇게 그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똥볼 싸고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더 떨어지고 있는 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그걸 김종인으로 바꿔서 뭐가 80대 늑다리로 바꿔서 뭐가 달라졌나요?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누구로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뭐랄까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쳐 쓴다고 해도 그놈인 그 틀 속에서는 문제 잡히 안 박혀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부대에 담아야만 그러니까 새로 대한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싹 물갈이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경제를 안정화시켜서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새로운 정치 대한 세력을
만드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다가오는 이제 고령화 시대의 사회 붕괴, 어떤 윤리나 도덕의 붕괴 이런 것들을 그나마 이렇게 미연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